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과거의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좀 복기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나스닥에 써보면 애플이 10.47% 플러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8%, 그 다음에 아마존이 3%, 이렇게 과거의 성장주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주 슬림화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미국 선물 흐름을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줄로 표시해 놓은 게 15분 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S&P 500이 지금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러다가 끝에 가서 지금 현재 시간 이렇게 지금 시간이 한 5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 흐름은 얘하고 거의 역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빠질 때 얘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빠지고 얘가 또 빠지니까 얘가 내려오니까 얘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흐르다가 막판에 여기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여기 또 내려가고 또 여기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100% 역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없지만 상관계수가 꽤나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들 업종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2,690억 거래소를 2,690억 외국인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475억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2,418억 매도를 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업종을 잘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보면 그 사실 이런 겁니다. 오늘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뭐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 반도체 그다음에 그 대형주들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오늘 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땐 주 타겟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2,690억 매도 나온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쪽이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이죠. 2,095입니다. 이게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이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자동차, 조선 그쪽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통신업종 268억 매도를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또 매수는 어느 쪽을 들어왔느냐?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어쨌든 LG화학 때문에 이 화학업종이죠. 2차 전지업종. 그 다음 많이 들어온 쪽이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 업종입니다. 오늘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과거의 성장주들이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268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트 맥주, 하이트 진로인가요?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요. 거래소 상승 종목 보십시오. 321개, 하락 종목 515개. 상승 종목이 훨씬 적죠. 하락 종목보다. 지금 오늘도 보면 약간 슬림화된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5대5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바이오 업종 강세 보였고요. 2차 전지 업종 강세 보였습니다. 좀 뭐 먼저 2차 전지 업종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뭐 LG화학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아주 그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이 LG화학의 영향을 받아서 SDI, SKC 여기서부터는 그 재료주들이죠. SKC, 천보,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보다 조금 좀 상승폭이 좀 잦아들긴 했지만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에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오늘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어지럽게 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우선 알테오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알테오젠은 이게 무상 권리 부시세로 따지면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 먼저 번에 박순재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올해 한해 나머지 3개 그 추가 계약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8월이니까요.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5개월 내에 3개가 지금 추가로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도 팩트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약간 약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뭐 이 주식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회사가 지금 현재 그 풀캐파로 지금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일부 얘기로는 물량을 달라고 하는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도 지금 물량을 그 대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증설을 하고, 그리고 그 증설한 것 이후에 지금 이쪽에서 지금 시료를 갖고 가서 임상하고 있는 약들이 통과가 되면 그 FDA 승인을 받으면 뭐 추가로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회사죠. 지금 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대운이 들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오캠 가이오 같은 경우는 63,700 몇십 원이었죠. 63,800원 정도의 블록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블록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블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지금 시기에 블록들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이 그 블록 딜을 해서 주식을 그 대량으로 파는 애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게 좀 자금을 좀 회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애들은 지금 블록딜로 좀 물량을 팔고 나가는 거죠. 좀 보시면 이때 이후로 63,800원에 블랙딜을 했는데, 이때 뭐 그 물량을 잡은 애들은 지금 손실이 좀 크죠. 지금 뭐 여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블록딜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실은 그 이 정보가 이 공유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그 사실 그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블록딜 받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그 충분히 차익을 내고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은 지금 좀 최근 블록딜 하는 애 보면 별로 잘 팔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마 지금 다 팔지 못한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그 올릭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ST팜이 지금 원료 의약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API를 만드는데, 그 API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올릭스라는 회사가 만약에 유전자 치료제를, 올리고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올릭스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을 그 API를 이제 구입을 해가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 같은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올리고 치료제 쪽이 과거에 이제 희귀병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소모성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환들 쪽으로 지금 그 승인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기회를 지금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딜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계속 이제 전대 기술 투자라고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 다 팔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7월 말부로 대충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량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이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주식들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투자 주의하고 투자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주의, 투자 경고가 뭐냐면, 그 5일 전 주가의 60%가 상승했거나, 혹은 15일 전 주가의 2배, 100%죠.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일단 좀 주의를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일단 가수요를 없앱니다. 신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 안 되게 이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가격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 5일 전 주가의 60%는 지금 별 문제 없는데요. 15일 전 주가로 따지면 대충 한 2만 한 4천 원 정도, 2만 4천원에서 5천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닥 주식들이 한번 뭐 뻥 하면은 뭐 금방 도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뭐랄까요, 좀 완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세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그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들도 지금 보면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그 지금 현재 실적이 없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뭐 또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가능한데, 지금 앞으로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진짜 AI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편화되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들이 그 이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그 바이오 마커들을 잘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그 촉을 발동하고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바이오 마커를 찾아내지만, AI들한테 교육을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학습을 잘 시켜놓으면 얘들이
여러 가지를 다 조합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찾아냅니다. 다음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인데, 여기 백신은 지금 이번에 그 감염병 백신뿐만이 아니고요. 얘네가 지금 만드는 것들이 지금 뭐 DNA 백신 만든 게 이거 자궁경부암 백신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메드팩토와 같이 키트루다 하고 병용 임상하는 것들도 있죠. 굉장히 지금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걸로 지금 그 있어서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도 그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시젠하고 뭐 시젠을 비롯해서 이제 진단 키트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매드팩토가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서머피쉬하고요, 3중 음성 유방암 진단 키트를 개발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얘네는 그 TGF 베타라는 어떤 그런 그 바이오 마커를 그 타겟을 해서 그 벡터 서티비라는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들이 이 백투라는 이런 단백질, 또 이런 어떤 걸 그 전에 그 IR 할 때 보면 자기네들이 이걸 타겟팅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서머피셔라는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의료기기, 그 진단기기 뭐 이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전에 보시면 시젠이 서머피셔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 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그 어떤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서머피셔하고 이런 그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 서머피셔가 그 백투라는 이런 단백질에 대해서 이 타겟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떤 거냐면 암 조직 주변의 종양 미세 환경에서 종양세포의 증식, 재발, 전이 등을 돕는 카텝신 B와 결합해서 암 전이 활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들이 지금 뭐냐면 그 암종의 전이, 재발을 예측하는 그런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가 지금 TGF 베타 하나에다가 여기 벡투라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바이오마커를 하나 더 장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의 그 작용 기전을, 벡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 작용을 하는지 작용 기전을 밝혀냈기 때문에 진단시약뿐만이 아니고요,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냐면 벡투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개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서 10만 원을 찍었었는데요. 약 한 시가총액으로 한 2조 정도가 되겠죠. 거기를 찍고 장중에 거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거래되다가 장 거의 그 오후장 끝에 뭐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회사 쪽에 저도 전화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이동건 그 신한 그 애널리스트도 지금 그 회사 쪽에 어떤 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좀 그 이익 실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좀 샀던 쪽에서 일부 좀 그 수급 쪽에서 좀 물량이 좀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도 제가 전화해 보니까요, 굉장히 뭐 전화 피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또 전화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상에 조금 문제는 좀 생긴 거죠. 뭐 일단 그 좀 이렇게 시세를 밀면서 빠져나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좀 뭐 매드팩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매드팩토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종 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미국에서의 어떤 이런 주식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길까 말까,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확 풀어줬죠. 미국에서 뭐 이런 주식들이 그냥 그 고점을 확 뺏겨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네이버도 일단 전고점을 확 제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G 관련주들은 오늘도 뭐 좀 혼조세로 조정 보였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오늘도 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SNS텍이 이제 공시 후에 그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이제 그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플러스 강도가 이렇게 낙폭 대비 크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진 것 대비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제 FST는 그 큰 폭의 약세를 보였었고요. 리노공업 등 이런 것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그 빵들이 이제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그 협상이 이제 그 되지 않은 상태로 주말에도 지금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 신용등급 전망이죠. 전망.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 전망을 일단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전망을 하향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이제 6개월 안에 자기네가 등급을 바꿀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틱톡 인수하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 인수한다 했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안 된다 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뭐 9월 달에 뭐 논의한다 뭐 등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분 뭐 특유의 어떻게 보면 뭐 뭐랄까 얼리고 뭐 뺨 때리고 뭐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저 결국에 미중 관계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7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은 뭐 좋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비하고 소득 지표는 부진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관성은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6월 초에 그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저 7월 말 8초, 7말 8초, 오늘이 8초죠. 7월 8월 초.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초에 미국 시장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고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거 지금 진짜 이게 뭔가 여기서 한번 이게 제가 이제 파생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한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냐 하고 좀 진짜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그 이런 그 7말 8초의 시기가 과연 지금 도래할 거냐 말 거냐. 오늘도 지금 보면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동안에는 뭐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 그 개장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오긴 나왔어도요. 굉장히 그 슬림화돼서 움직이는 불안한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보는 또 지표들이 또 있죠. 그 또 같이 또 이게 믹스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백신 개발 일정 한번 뭐 또 다시 보시고요. 자, 이건 뭐 S&P 500 일봉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달러 인덱스 내려가다가 지금 맨 끝에 양봉으로 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달러 인덱스 관련과 지금 S&P 500 일봉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스퀴 인덱스 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지난 토요일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 그대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가 고점을 이미 찍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안 찍었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S&P 500이 과거에 이제 그 고점 찍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데일리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또 저기 고개를 쳐들었죠.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저게 지금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스퀴 인덱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만약에 아래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 조금 좀 그때는 좀 위험 관리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거는 과거에 이제 2018년 8월 달에 그 스큐 고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없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19년 12월 달 고점 찍은 이후에 얼마나 주가가 일봉상 움직였다가 빠졌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요 세로선의 저 노란 선, 황색 세로선은 각각 매월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빅스 차트도 그대로죠. 과거에 2월 24일 날 미국 시장이 폭락을 시작한 그 시점이 빅스 값이 22였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24.46을 찍었습니다. 주가 S&P 500 주가 지수는 이미 그때를 넘어섰는데 빅스 값으로는 거길 못 뚫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생 쪽에서도 지금 뭔가
불안불안한 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좀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위험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방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었죠. 자, 풋콜 레이셔도 0.82면은 아직은 콜이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또 일부 살짝 마이너스가 나와서 일단 안전자산 선호. 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뭐 지난주 토요일 날 보여드렸던 거 별 차이 없죠? 이건 이쪽에 있고요. 미국채는 달러 인덱스는 완전히 황소해서 이쪽으로 좀 물러섰고요. 그 다음에 풋콜 레이셔도 이쪽에 있고요. 빅스는 지금 보면 가운데서 왔다 갔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위험 관리도 하는 듯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관성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또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어야 우리나라 시장도 진정으로 고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황 전망입니다. 이거 뭐 지난주에 보여드린 시황 전망에도 조금 이제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요. 미국은 확률적으로 금요일 날 시황이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양호하게 끝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변동, 월요일 날 항상 보면 변동이 나오면 월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변동을 좀 주목하고 주의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다. 과연 이제 오늘 지난주에 10% 올랐던 애플이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8% 올고 오늘 추가 상승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약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그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그 대표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부양 법안 같은 경우도요. 그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것도 사실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매주 지급해야 될 600불의 그 실업급여 그 추가로 주는 실업급여를 만약에 그 이번 주부터 못 주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좀 안 좋은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 좀 어떻게 좀 협상이 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우리 증시로 와서는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마 매수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엔 달러에 다 이제 따라오는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 슬림화,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주도주 쪽으로 좀 더 슬림화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성장주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압축되고 있죠. 그리고 좀 압축되는 종목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럴 만한 종목들이 지금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설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관에게도 가서 종목 세일을 하면 기관들이 설득됩니다. 왜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도 아니고, 예,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또 라이센싱 인 해간 그런 어떤 약들도 있고 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계속 슬림화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기관이나 이런 어떤 큰 손들한테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설득이 되는 충분히 설득이 내가 설득이 안 되면 그 주식 사지 마십시오. 예,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 오늘 그 미국 시장 7말 8초에 8초입니다. 8초 시장 한번 좀 잘 주시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